예,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는,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임목을 이제 그 벌도함이 있어가지고, 이제 벌도하는 이제 벌도 방향을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, 거기에 대해서,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릴 건데, 이 부분은 그 이제 그 우리가 그 임업토목공학에 보시면은,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형용사에서 나오는 그 임업토목공학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도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왔었거든요. 이제 그 임목을 그 벌도함에 있어가지고 뭐 벌도 방향을 이제 선정하는 게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예 그 전체적인 그 총괄적인 개념으로 벌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뭐 벌목의 뭐 시기가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벌목용 기구라든지 기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, 그리고 이제 그 벌도 방향은 또 벌도 방향에 대해서 또 설명하라는 문제라든지, 그리고 이제 뭐 벌도 또 방향을 정했으면은 벌도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, 이런 그 문제들이 많았으니까는 한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. 특히 그 제가 그 오늘이라든지 그 다음 주에 그 이 스터디 할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때까지 그 빈도수가 굉장히 높았고, 그만큼 그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그 참여하셔가지고, 뭐 저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, 예, 많이 그 뭐 도움 되실지 모르겠는데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문제 4번, 자, 임목이 이제 벌도 방향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이 무엇이냐.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답.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저는 이제 끊어준다면은, 먼저 첫 번째, 임목의 그 벌도에 대한 그 개요로서, 아니면은, 임목의 그 벌도 방향에 대한 개요로서 먼저 시작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서는 이러한 임목의 그 벌도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그 서술을 하는 방식으로, 이렇게 역시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끊어가는 방식으로 저는 답안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선 첫 번째, 그 임목의 벌도 방향에 대한 그 개요로 저는 시작을 할게요. 임목에 대한 벌도 방향에 대한 개요. 그러면 우선 벌목이란 무엇이냐? 뭐 일단 벌목이란 서 있는 수목의 지상부를 그 벌도하는 것을 벌목이라고 한다 라고 그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벌도 방향을 이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냐. 우선 첫 번째, 목재의 손상이라든지, 그리고 재해 그 발생이라든지,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관계가 깊다 라는 점. 그리고 이러한 그 벌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집재 작업, 그러니까는 이제 뭐 트랙터에 의한 그 차량형 집재 방식을 할 것인지, 아니면은 가선형 집재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그 벌도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실제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그 경사진 살림, 이제 보통 이제 다 그 산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전부 다 이제 평지는 없기 때문에요. 경사진 살림에서의 이제 벌도 방향은 임지의 이제 경사 방향에 대하여 가로 방향 또는 약 30도 경사진 방향이 가장 적합하더라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2번 내려와 가지고는
2번으로 내려와서는 그 임목의 볼도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제 고려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,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림을 하나 추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뭐 어떤 그림이냐, 여기 제가 개요 부분에서 경사진 살림에서 이제 별도 방향은 임지의 경사 방향에 대해서 약 30도 경사진 방향이 적합하다. 이 부분 있죠. 이게 이제 제 블로그라든지 이 서브노트 보시면은 아마 그림이 있을 겁니다. 여기 보시면은 뭐 나무가 이렇게 막 동그랗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로로 세로로 이제 이렇게 총 한 4등분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 가로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약 30도 경사진 방향이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 4등반 했을 때 이 정도. 지금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는 조금 그림이 그건데, 이제 이 부분이 한 30도가 될 것이고, 이 부분 30도, 그 다음 이 부분 30도, 이 부분 30도. 그러니까 이 범위까지는 거의 어느 정도 적정 가장 좀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추가하면은 한 45도 방향까지, 여기가 이제 30도 방향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추가 한 30도, 한 45도, 이 부분까지는 이제 이 가로 방향, 그러니까 30도 범위까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추가 이제 15도 되는 부분, 이 부분은 거의 어느 정도 약간 좀 무난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이제 이 외의 이제 지역, 이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작업하기가 이제 곤란하다라든지, 그리고 약간 좀 작업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 고려해 가지고 이런 그림을 활용해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렇게 이제 그림 그려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이제 내려갈 건데, 그러면 이제 임목이 별도 방향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는 이제 뭐 나무가 뭐 수형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인접목에 대한 상황, 그리고 지형이라든지 풍향, 그리고 풍속, 그리고 이제 작업자들에 대한 대피 장소, 그리고 이제 별도한 이후에 집재 방법 부분,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. 자, 첫 번째. 자, 수형적인 부분. 자, 수형. 나무가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모두 그림은 볼펜으로, 네, 실제 볼펜 가지고 답지에다가 금방 지금 저는 이 공간 있지요. 그러니까는 고려사항과 수형 사이에 직접 그려줘야 됩니다. 이게 아니면은 먼저 연필이나 샤프 볼펜 있죠. 샤프. 그걸로 이제 우선적으로 그림에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그리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볼펜으로 그렸다가 다시 지우개로 지우든지 그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약간 좀 시간은 좀 걸릴 건데, 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뭐 그림 연습 조금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리고, 여기 그 외에 이제 제가 뭐 각도 표시라든지 직각 방향 점선이라든지 그 부분은 자를 대고 그리면은 나름 깔끔하게 보이거든요. 예,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겁니다. 자, 다시 이 수형 부분에서 기울어져 있을 때, 자, 별도 방향을, 자, 기울어져
라는 방향으로 자 결정을 한다 라고 해주고요.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고려사항 그 인접목이 되겠죠. 이제 인접목 자 임지 내에 공간이 있을 경우 자 그 공간이 있는 방향으로 이제 벌도를 해줍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천연치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령목이 이제 피해를 받지 않게 그 벌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현장에 적용을 할 때 실제 그 작업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수화식재를 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. 이제 보통 일반 그 소나무 임지에 아니면은 그 참나무류 임지에 그 하층 이제 수화식재로 그 이제 뭐 잣나무라든지 이제 편백을 이제 심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실제 그 작업 현장에 가보면은 상층목 이제 그 어린 나무의 그 생육에 이제 지장을 주는 그런 이제 상층목을 이제 제거하다 보면은 이제 나무가 넘어지면서 이게 많이 좀 그 밑에 하층들이 많이 좀 부러진다든지 그 손상을 많이 입더라고요.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작업원들이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더 숙련화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는데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향후 작업종을 아예 이제 그 2단님 그러니까 복층님 조성은 지향을 하고 가급적이면은 뭐 택벌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가진 개인적인 약간 좀 견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인접목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형 이제 경사지에 대한 그 침엽수는 이제 산정 방향으로 이제 벌도를 하는데 이게 사실 왜 침엽수는 왜 산정 방향으로 벌도하는지 이게 뭐 수형 때문에 그 수관 그 형태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직까지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사실 잘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풍향 그리고 풍속 그리고 이제 대피장소 대피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자들 경우 등고선에 따라 이제 옆으로 대피를 하는데 보통 이 거리는 그 벌도목의 그 수고 높이만큼 대피한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벌도 후에 집재 방법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뭐 트랙터를 이용해서 지면 끌기식 그 집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. 이러한 그 트랙터 작업을 트랙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집재를 할 때는 그 설명만 간단하게 드리면은 어골형으로 그러니까 우덤지 부분 그러니까 우덤지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수관 있죠 그 크라운 부분 그 우덤지 부분이 이제 그 집재로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을 향하도록 벌도 작업을 실시합니다. 일단 그림으로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일단 작업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제 나무가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이 안에 그 가운데 라인 이게 그 집재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집재로면 집재로 바깥을 향하도록 아이고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벌도 방향을 정해준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선 집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가선 집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우덤지가, 그러니까 역시 그 크라운 부분이 이제 이거는 그 트랙터하고 반대로 집재로를 그 향하도록 그 볼도 방향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왜 그런지는 사실 아직까지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, 일단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. 역시 여기 이제 그 임도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그 집재로가 있을 것이고요. 이 나무 방향을 이렇게 그 집재로 쪽으로 넘겨주면은 이게 그 효율적인 그 볼도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. 예, 그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줬으니까 이제 마지막 그러면은 이제 이상 그 여기까지 이제 그 볼도 방향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는, 그러면은 이 3번입니까? 이제 매듭말로 가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 이 앞번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 서술했던 부분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볼도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작업의 능률이라든지, 그리고 안전, 그리고 이제 그 후계림에 대한 그 육성 부분, 그러니까 이제 생태적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낫다, 뭐 이런 식으로 매듭말을 적어주면은 결국 이제 이 문제도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예,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그 약수령, 그러니까는 그 1교시형 그 네 문제, 그 제가 그 준비해 왔던 그 파트가 되겠고요. 그 혹시 지금 여기까지 그 뭐 질문사항 혹시 있으십니까? 굉장히 좀 네 문제인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조금 넘었네요. 질문 일단 없으면은 제가 잠깐 좀